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지금 퇴근하고 왔어요. 퇴근하고 왔고 옷은 작업복입니다. 작업복이고 머리도 헬멧 쓰고 와서 다 떡지고 지금 난리예요. 아무튼 이제 조금 시간이 돼서 영상을 찍는데 저번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들은 정말 감사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고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요.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정말 느낀 것도 많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동영상 성비를 봤을 때가 99.2%가 남성분이셨고 0.8%가 여성분이셨어요. 그래서 나이대도 좀 형님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형님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정말 새겨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영상을 찍고 그 다음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우비를 입고 배달을 했어요. 주말이었고 우비를 입고 배달을 하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후 6시쯤에 배가 너무 아파서 6시면 배달이 정말 바쁜 시간이에요. 바쁜 시간이라 뭐 어딜 가질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배 부여잡고 한 2시간 정도 배달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 8, 9시쯤에 연락을 드렸죠. 사장님께. 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할 것 같다고, 혹시 한가해지면 바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 우비 입고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제 발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가서 근데 또 응급실 제가 딱 갔는데 이제 그 차림으로 오니까 다들 뭐 여기 주문한 거 없다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배가 아파서 왔다고, 진료받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 뒤로 이제 바로 뇌출혈 이신 분들이 3분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제 순서가 많이 밀렸었어요. 그 원래 급하신 분들이 먼저 진료를 보고 그다음에 가벼운 증상인 분들이 나중으로 밀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2시간인가? 거기서 또 기다렸어요. 배 부여잡고 기다리는데 간호사분들도 막 죄송하다고,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괜찮다 했는데 이제 한 1시간 반인가 지나서 더 기다릴 수 있는데 혹시 진통제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진통제 맞고 좀 기다리다가 검사를 받는데, 검사 받다 또 실신을 해가지고 쓰러지고 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상이었어요. 모든 게 정상이었고, 근데 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좀 당황스럽지도 않았고, 아무튼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나중에 또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텐데, 전 이런 증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새 원래 아침마다 조금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이번에 좀 심해가지고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아침에 막 옷을 다 입고 혀에 막 물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화장실을 가봤는데 이렇게 피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자주 있긴 한데 이날은 좀 심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스트레스랑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무튼 이게 제 근황이고요. 그리고 왜 2주 동안 좀 바쁘게 지냈냐면,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인생에 변수가 정말 많이 있어서 돈 모으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 변수가 너무 무섭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변수가 또 일어났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 강아지, 영상에도 가끔 나왔는데 이름이 꼬미예요. 꼬미인데 다리 수술을 하게 됐었어요. 다리 수술을 하게 돼서 수술비가 150만 원이 들었어요. 150만 원이 들었고, 우선 강아지를 처음 데려올 때부터 이제 다리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책임지면 되지,
내가 신경 많이 써주고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잘 관리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만약 다리가 아프더라 해도 내가 책임져주면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접종할 때부터 다리가 이상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수술이나 그런 건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한 7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7개월 탈골이 그 1기, 2기, 3기, 4기까지 있었나? 했는데 얘는 4기라고 했어요. 4기가 가장 안 좋은 상태인데 이제 4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을 계속 처방을 받고 다이어트도 하고 관절에 좋은 그 영양제 같은 것도 많이 먹이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옛날 영상에서 보시면 저희 집에는 그 어린이용 매트? 미끄러지지 말라고 깔아놓은 매트도 했었고 카페트도 항상 깔아놨고, 애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러질 때 그 슬개골이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해서 그런 것도 많이 깔아놨었어요. 영양제도 정말 많이 먹였었고. 근데 이게 슬개골 같은 경우는 유전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물리적인 피해보다는 유전이 가장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게 노력을 해도 슬개골 그 다리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4기까지 벌써 왔대요.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신경을 쓰고 매달 병원을 갔는데도 4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인가 그 가장 강한 약을 먹이고 다시 병원을 내원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해야겠다, 원래는 이제 너무 어리고 해서 수술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 처방을 하신 후에 약이 효과가 하나도 없어서 이건 수술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됐죠. 수술 비용은 150에서 200 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술이 4가지 방법이 있대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열어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리를 절개해서 열어보고 상태에 따라서 어떤 수술 방법을 쓰냐에 따라 금액이 변경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밤에 강아지를 데려다 입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새벽에 수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수술 잘 됐냐 했는데 지금 진료 중이셔서 뭐 끝나고 연락드린다 라고 간호사분께 연락이 와서 또 연락이 왔죠, 의사 선생님께. 근데 다리를 열고 보니까 수술을 조금 더 일찍 했을 거리라는 후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리다고 이제 수술을 좀 미뤘는데 수술을 했었어야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4가지 수술 방법은 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너무 안 좋은 상태였다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그 다리가 안쪽으로 근육이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빠지는 다리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술을 하면 빠질 확률이 적긴 한데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대요. 다시 빠지면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도 수술은 잘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술은 잘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격은 160만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수입이랑 지출 영상을 찍은 영상이 있었잖아요. 한 달에 저는 500 얼마인가? 생각하기도 싫은데 500만원 이상씩 매달 고정 지출이 있으니까 먹는 것도 정말 아끼고 있고, 제가 뭐 고구마랑 닭가슴살 먹는 게 돈 아끼려고 먹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원래는 식사를 차려 먹거나 아니면 사 먹거나 했는데, 그거보다 고구마는 실장님, 저희 대한통운 실장님한테 한 박스 그 지퍼처에서 한 박스를 받아서 저를 주셨고, 그 몇 개 없는 고구마 박스가 아니라 정말 꽉꽉 눌러 담은 고구마,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 팔리지 못하는 못생긴 고구마들, 부셔진 고구마들 모아서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 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있고,
그래서 영상에서 고구마가 항상 얇았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걸 먹고 있고,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사면 2,000원, 한 개당 2,000원 꼴에서 살 수 있어요. 그걸로 이제 밥을 때우고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식사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원래는 보충제를 안 먹었었는데 이제 헬스 보충제도 같이 먹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먹고 있는데 갑자기 160만 원의 돈을 이번 달에 또 내야 되니까 정말 부담이 없지않아 되더라고요. 내가 얘를 데리고 올 때부터 책임지겠다고 다짐을 하고, 얘가 수술을 한다면 당연히 수술을 해줘야 된다 라는 마인드였고 해줄 거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16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160만 원 또 어떻게 벌어야 될까, 어떻게 또 감당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이제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리고, 가족이 같이 꼬미를 정말 애착을 가지고 키우니까 저희 부모님도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가격은 160만 원 나왔다. 돈은 내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수술은 잘 됐다고 한다.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술 전에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제 옆에 이제 강아지도 있었거든요. 꼬미. 근데 제가 막 한숨 쉬면서 이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통화를 하면서 160만 원 나왔다. 근데 내가 낼 거다. 막 저도 한숨 쉬고 막 바닥 보고 그냥 생각이 많은데 이제 꼬미가 와갖고 툭툭 치더라고요. 툭툭 치면서 막 저를 쳐다봐요. 힘이 나대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막 우울할 때나 그럴 때 옆에 와줘요. 와줘서 애교도 부리고 정말 힘이 돼요.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그거에 대한 한숨을 쉬고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얘한테 쓸 수술비는 무조건 수술은 해줄 거였어요. 그래도 그 150만 원에 160만 원을 걱정하는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얘한테. 아무튼 그렇게 수술을 했고, 말씀하시기에 또 빠지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수술을 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부모님이랑 가족들끼리 다 얘기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막 택배할 때도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 저희 강아지 어떻게 됐냐, 잘 됐냐, 막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막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또 빠지면은 1,000만 원 되는 수술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주냐, 너 돈 벌어서 다 강아지한테 쓸 거냐. 근데 저는 무조건 해준다 했어요. 부모님께도 내가 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1,000만 원 내가 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슬개골 탈골되면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제 주위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이제 그 상태로 계속 놔두면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그 다리를 영영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수술을 해줘야 할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께도 다리를 영영 못 쓴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수술은 무조건 해줄 거다. 내 돈으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들 미쳤다고 하죠. 무슨 강아지한테 1,000만 원을 쓰냐. 지금도 몇백만 원을 써놓고. 처음 왔을 때도 얘가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막 의사 선생님도 죽을 수도 있다 막 말씀하시고, 막 그때 입원해서 그 수액 맞고 막 엑스레이 찍고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몇십만 원 그냥 나갔어요. 강아지 보험은 들었지만 아직 1살도 안 됐기 때문에 1년 후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1살도 안 됐기 때문에 보장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모두 다 현금으로 내야 했어요. 현금 아니라 카드도 돼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우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항상 그 160만 원을 더 벌려고 택배가
어떻게든 일찍 끝내려고 뛰어다녔고, 끝나자마자 정말 집에 오면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갔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해서 바로 나가서 배달 일을 하고, 최대한 자기 전까지 했어요. 정말 피곤해서 이제 잠들 것 같다 할 때까지 배달을 하고 들어와서 그 160만 원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월 달이면 이제 차값 다 끝나고 3월 달이면 이제 또 보험료 새로 갱신을 해서 3월에서 4월 달 정도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전 여태껏 정말 많이 힘들게 버텨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더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납득이 안 됐어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16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나니까 한 달을 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뭔가 더 연장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승용차도 그 보험 갱신하는 달이라서 130만 원, 약 130만 원. 이거는 아버지 밑으로 해서 좀 싸게 나왔어요. 탑차는 개인 사업자 제명이라서 좀 비싸게 나오지만, 그래도 QM3 같은 경우는 아버지 명이라서 좀 싸게 이번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약 130만 원, 그리고 강아지 수술 비용 160만 원 해가지고 290만 원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이 되면 또 탑차 갱신을 해야 되니까 막 막막한 거죠. 이제 끝이 보이나 했는데 또 늘었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하나 더 늘렸잖아요. 맥도날드 유니폼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맥도날드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평일에도 시간 내에 스케줄이 들어가 있으면 하기로 했고, 이제 3잡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 또 맥도날드 밤 근무예요. 내일은 24시간 근무예요. 아니, 오늘이죠. 지금 12시가 지났으니까. 오늘 아침 7시, 아침 6시 50분까지 택배를 출근해서 택배 끝나면 배달 대행을 하고, 배달 대행을 10시까지 하고 10시에 맥도날드를 출근해서 아침 7시에 퇴근이 제 오늘 일정이에요. 24시간 근무죠. 아, 무섭다. 아무튼 강아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아기 때부터 얘를 봐왔어요. 얘를 제가 키웠는데 쫄랑쫄랑 막 쫓아오고 하는 게 너무 귀여웠고, 그리고 아기 때 처음 데리고 왔을 때는 이제 부모님한테도 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밥은 내가 주러 오겠다, 밥은 내가 꼭 주고 싶다 해서 일하다가 밥 시간 돼서 밥을 그때 4번씩 먹였거든요. 아침에 나갔다가 잠깐 들어와서 얘 밥 먹이고 나가고, 또 점심시간에 와서 얘 밥 먹이고 나가고, 저녁 시간에 와서 밥 먹이고 나가고, 최대한 제가 밥을 얘를 줬어요. 가족들한테 내가 밥만큼은 얘 내가 주고 싶다고 말해놓고 밥은 제가 얘를 꼬박꼬박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사람들보다 더 규칙적인데, 이제 저희 애기는 새벽 3시마다 울었어요. 깨가지고 울고 새벽 3시마다 이렇게 안아서 달래줘야 했어요. 안아서 달래주면 그때 또 잠들면 내려놓고 이불 덮어주고, 난 꼭 새벽 3시, 6시에 꼭 깼어요. 새벽 6시에 꼭 침대로 올라와서 제 얼굴을 핥고 막 놀아달라고 밥 달라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벽 6시에 저는 잠자는 때만 거길 들어가니까, 집에 있으니까, 꿈이야, 나 진짜 좀만 자자 하면서 다시 침대 밑으로 내려놓으면 또 쫄랑쫄랑 와가지고 얼굴 핥고, 그럼 또 내려놓고, 그럼 또 와서 제 얼굴 핥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저를 제일 좋아해요. 저를 제일 좋아하고, 얘를 어릴 때는 단 1시간도 혼자 둬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진짜 혼자 두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고,
매번 얘를 보면 말을 해요. 나한테 와서 행복하니? 이렇게 막 말해요, 혼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제 병원을 가서 그 수술 다 마치면 이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었어요. 작은 방 안에 갇혀 있는데 이제 면회가 가능하다 해서 면회도 갔다 왔는데 저 보니까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유리문을 긁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못 일어났었는데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막 하면서 이제 문을 열어줬는데 막 낑낑대는 거예요. 낑낑대고 막 제가 이렇게 손을 하니까 어떻게든 저한테 안기려고 막 오는데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하고 그냥 미안했어요. 얘가 다리 다친 게 나 때문 아니지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원이 끝나고 이제 왔는데 여기 보시면 제 대한통운 잠바가 있어요. 잠바 있는데 이걸 이렇게 껴안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께서 사진 찍어 보내줬는데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자고 있다고. 이때가 입원 끝나고 이제 부모님께서 먼저 얘를 데리고 왔어요. 전 일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빨리 데리고 와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 옷에 바로 껴안고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런 사진을 봤는데 힘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리를 수술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철망 같은 걸로 좁은 공간을 만들어서 최대한 못 걷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놨고 지금은 이제 낮에 가족들이 항상 봤는데 가족들이 일정이 변경돼서 낮에 이제 가족들이 다 나가 있어서 이제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지내고 있어요. 밤이랑 아침에는 이제 가족들이 있는 집에 있고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저희 사장님, 배달대행 사장님이랑도 같이 지내왔었거든요. 그래서 배달대행 사무실에 이렇게 저희 사장님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렇게 침대랑 다 세팅을 해주셨더라고요. 왔는데 이미 세팅을 해주셔서 여기서 지내면 된다고 해서 여기는 사람들이 무조건 계속 있거든요. 계속 있고 사람들도 다들 좋아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여길 봤었어가지고 그렇게 배달이 없으면 얘 옆에서 이렇게 자면서 코리 뜨기를 기다리고 근데 이제 엄청 짖는 거예요. 갑자기 원래 제가 가거나 오면 엄청 짖었어요. 너무 막 반가서 막 미친듯이 막 뛰고 제가 갈 때는 가지 말라고 막 짖고 문 앞에 서 있고 막 그런데 저 갈 때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짖는 게 정말 너무 많이 심해졌어요. 수술 후에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렇게 심한데 그래서 이제 다음 병원을 갈 때 형이랑 아버지께서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제가 여쭤봐달라 했죠. 이거 너무 짖는데 갑자기 너무 짖는다 혹시 아픈 거 아닌가 했는데 가족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더 안 짖는다고 무슨 소리냐고 집에서는 하나도 안 짖는데 더 안 짖는다고 옛날보다 그냥 가만히만 있는다고 하니까 나가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한다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여줬죠. 이런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 달라고 해서 여쭤봤는데 이제 아플 때 자기가 아프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단호하게 이제 나가라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아무튼 그래요. 제가 나가면 이러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 160만 원을 벌기 위해 조금 빡세게 살았어요 요즘. 그러고 나서 배달하다가 또 지나가다가 이렇게 옷도 샀어요. 너무 예뻐 보여서 애가 옷 입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데 뭘 걸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요즘 나오면은 이제 덜덜 떨고 그 다음에 입김 나길래 예뻐 보여서 샀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식탐도 정말 많고 그러니까 식탐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리고 제가 원래 강아지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간식 같은 건 죽을 때까지 주지 말자라는 주의였어요.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께도 여쭤봤는데 안 줘도 된다, 그 맛 안 길러도 된다, 처음부터 맛을 모르면 끝까지 모르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식을 많이 먹으면 사료를 안 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비만으로 바뀔 확률이 정말 크다 해서 애초에 사료만 먹이겠다, 간식은 주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냄새가 나니까 얘가 애기 때는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럼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얘가 데리고 오고 한 2달? 3달 안에 엄청 아팠어요. 그리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스가 차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발 사람만 줘라, 내가 너무 못되게 군 것 같다. 간식 같은 것도 그 우리 사람도 식탐이 엄청 나잖아요. 먹을 거 못 먹고 죽은 놈이 때깔도 좋다는데 내가 얘한테 정말 사료만 먹이고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하나도 못 느끼게 하고 얘가 죽으면 정말 미안할 것 같은 게 그때 느껴서, 진짜 사람만 줘라, 사람만 주면 내가 진짜 정말 잘하겠다 해서 지금은 완전 비만이 됐다가 식탐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만이 됐다가 지금 또 한 1점 몇 킬로 또 빠졌어요. 수술을 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라 해서 그렇게 뺐고, 크기도 포메라니안인데 엄청 커요. 6.8kg까지 나왔어요. 누가 보기엔 비만은 아닌데 그냥 크거든요. 많이 큰데 그래도 몸무게를 줄이라고 해서 지금 5.8kg까지 줄였고 더 줄여야 된다고 해서 좀 다이어트는 하고 있어요. 무튼 그렇게 제가 2주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죠.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정도 다 돼가고 있는데 5시간 자고 출근해서 24시간 일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 답글도 못 달아드리고 댓글이 있으면 답글도 못 달아드렸어요. 제가 컴퓨터를 할 때만 답글을 달거나 핸드폰으로 만약 답글을 단다면 간단하게 달 수 있는 것만 달았는데 요즘 정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확인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무튼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힘든 것도 되게 많아요. 어딜 갈 때나 제약이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매일매일 산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많이 나가고, 한쪽 다리가 150이에요. 남은 한쪽도 있어요. 물론 해줄 겁니다. 해줄 건데 해줄 거고, 아들이라 생각하고 정말 키우고 있어요. 정말 애를 낳으면 이런 느낌인가? 맨날 이제 배달 대행 사장님들한테 막 제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었는데, 한 번 또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한테 애 낳으면 정말 그렇게 좋아요? 막 제가 여쭤봤는데, 너 강아지 그렇게 좋아하지? 강아지도 네 새끼라면서 그렇게 좋은데 애는 얼마나 예쁜지 아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똑같나봐요. 아무튼 정말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항상 힘이 돼줘요. 내가 오면 반기는 게 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살았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을 때 들어오면 다들 자고 있었고, 또 다들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제가 먼저 나갔어요. 집을 들어오면 불 꺼진 방에 조심히 들어가서 아무도 안 깨게 들어가서 누워서 잤고,
다들 일어나기 전에 또 먼저 일어나서 씻고 나가야 했어요. 그걸 몇 년을 반복했는데 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가족들한테 그런 카톡을 한 적이 있어요. 꼬미가 정말 행복해. 가족 카톡방이 생겼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오고 가족 카톡방이 생겼는데 꼬미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꼬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가 그냥 카톡을 쳤는데 이제 형이 그러더라고요. 너가 일 줄이는 게 꼬미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라고 하는데, 알죠. 알고 나도 일하기 싫고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나도 일하기 싫고 꼬미랑 제 소원이 그거예요. 그냥 강아지랑 편하게 사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에요. 소원인데 제가 일을 안 했다면 이 수술비는 누가 감당했을 거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월급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월급이 200 정도인데 160만 원, 그 한 달 일한 전부를 다 갖다 병원비로 쓸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하고 싶지 않죠.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얘 사랑하고 나도 얘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한지 알지만 내가 일을 안 하면 그거보다 더 불행해질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포기 못 하는 거죠. 뭐 우리 가족들이 아프면 보험이 안 되고 하면 그 돈 누가 내겠어요. 지금 형은 학생이고 아버지도 휴게소에서 일하실 때도 있고 일을 안 하실 때도 있으시고, 그래서 어머니 그때 얼굴 다쳤을 때도 100만 원 이상 그때 제가 결제를 했고, 일을 하니까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겠죠. 제가 일을 함으로써 제 주변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 듣는데 기러기 아빠들이 이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100이라면 1도 이해를 못 하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지원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이 그런 거면 그럴 것 같네요. 무튼 이렇게 꼬미가 저번 주죠? 슬개골 수술을 했고 이렇게 강아지를 근황 같은 거 얘기했네요. 무튼 이제 자야죠.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외출할 때 꼬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찍어봤어요. 계속 문을 서성이고 기다리더라고요. 저렇게 앞에 앉아있고 계속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혼자 둘 수 없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은.